네, 이번 시간은 현재 시장 방향성 그리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은 간단하게 시장 흐름 네. 한번 짚어볼까요? 중간 선거도 있고 한데. 네, 예, 예.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은데 네. 11월도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감세한 철폐나 국내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의 의지, 그리고 미국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랑 우려에 비해 양호한 실적 등이 좀 그렇게 랠리를 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주식시장은 10월 중순 이후 반등하기 시작해서 6월, 7월 저점 수준까지 회복한 수준입니다. 미국 연준의 피봇 기대감은 아주 약한 수준이고요. 네. 3주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FOMC 결과보다 봐야 되는 게 미국 고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미국 고용 같은 경우도 이제 발표가 났는데 타이트한 수준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피봇 기대감은 아주 약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만큼 금융위기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저금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주택 수요가 도시 밀집 지역을 벗어나 늘어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도 동반한 가격 상승이었다는 것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 은행 시스템은 아직 양호하고 국내 가계 대출은 크게 감소를 했고 기업 대출은 지속 중에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흐름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자,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일정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자, 특히 이제 중간 선거가 내일 오후면 이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일단은 공화당이 좀 우세할 거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좀 많이 영향을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중간 선거는 항상 이제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줬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 결과가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발표되고요. 근본 중간 선거는 좀 과거와 달리 기대감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집권당에 상관없이 중간 선거 이후에 부양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를 했고요. 3개월 내 대략적으로 10%에서 15% 내외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증시 상승폭이 예년 중간선거 시즌 대비해서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재정정책을 부양기조로 좀 선회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영국의 사례로 먼저 접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시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는 부양책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증시에도 악영향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중간 선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바이든이 남은 2년 임기 동안 공화당의 영향력이 좀 강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의 영향력이 좀 강화된다면은 향후 정책 방향성은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영향력이 확대되면 증시에 미치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기업 성향, 친기업 성향이 좀 늘어날 것일 것 같고 긴축 재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업 이익 감소나 인플레이션이 화두인 증시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섹터별로는 기대감을 가져도 될 산업군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당의 공통된 목소리가 에너지 자립 그리고 국가 안보이기 때문인데요. 관련 섹터는 자본재, 국방이나 조선, 기계 섹터가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및 일부 2차 전지 기업들입니다. 아이셰어 미국 국방 ITA ETF가 공화당 상원 장악 확률이 높아진 시점부터 좀 설정 자스 증가도 되고 BM 대비 좀 아웃퍼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반영을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자본재, 우주, 기계, 조선 같은 업종과 2차 전지 테마 이익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익 하향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 내 생산성 증진을 위한 캐파 증가의 수혜를 조금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는 이제 경기 둔화되면서 이 인플레 압력이 미국에 비해서는 좀 높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미국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3분기부터 국내 경제 성장률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순수출이 감소세로 반전됨에도 불구하고 전분기에 0.3%, 전년 대비 3%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4분기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2022년 2.6%에서 2.7%로 기존에 전망을 했던 것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고요. 그리고 3분기 성장률은 이제 0%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고 2011년, 2012년 저축은행 상태에 비해서 좀 성장률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2011년, 12년보다 지금 민간 소비 증가율을 둔화되고 속도가 가파르지 않다는 점에서 좀 2011년, 2012년의 저축은행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좀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민간 소비는 리오프닝 수요로 잘 버텼습니다. 2023년에는 내년에는 좀 둔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 압력이 좀 높지 않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고용 수준은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미국 고용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타이트한 수준이지만 그래서 임금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 상승이 좀 이제 둔화가 되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자, 이익과 그리고 가격을 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계속해서 주간 단위로 수급이랑 가격 모멘텀 팩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네. 지금 두 가지 다 만족하는 업종은 호텔 레저, 필수 소비재, IT 하드웨어, 화학, IT 가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텔 레저랑 지금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지만 호텔 레저랑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4, 4분면 그러니까 이익은 좀 상승 중인데 가격은 떨어졌던 그 국면에 있다가 가격도 다시 올라오면서 1, 4분면으로 이동한 업종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한 업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 시장 상황과 함께 전망까지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글로벌 매크로팀 안지선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